안녕하세요. 스스로 투자 스투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 메인 매수 방법인 소외된 주식 매수와 그 이유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장의 신호를 보고 매수했던 저의 실제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매수 방법이라고 했는데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실전 주식 투자 썰로 생각하고 옛날 이야기 듣듯 들으시면 될 듯합니다. 오래전 이야기고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언급하는 회사들의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지난 소외주 투자 이유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로 걸어 두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원자재 상승과 관련된 회사의 매수입니다. 이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특히 원자재 값 상승에 직접 연관된 대표회사들은 많이 알려져 있죠. 금은값 상승의 고려아연이나 유가 상승의 정유주 등등 많죠. 그런데 이런 직접 연관주는 내가 매수를 생각하고 보면 이미 올라 있습니다. 저는 직접 연관보다는 한 쿠션이 튕겨 있는 회사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저의 경우는 비료회사 남해화학을 매수했던 이야기입니다. 2007년 초 친구 부친상에 갔다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휴캠스에 이어 남해화학도 인수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해화학을 검토해 봤습니다. 농협이 대주주인 질산비료 세계 3위 회사이고 생산시설도 크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비료값은 국가가 거의 통제하는 방식이라 수익성은 한계가 보였습니다. 사실 M&A 정보는 돈이 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M&A는 실제로 성사가 어렵고 진행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급등하는 만큼 급락하기도 하니까요. 특히 주가가 오른 후 당신이 M&A 정보를 듣는다면 매수 안 하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PBR과 M&A 관련주 아이디어로 6,000원에 남해하게 발을 담궜습니다. 조금씩 오르더니 어느 날 대량 매수가 붙으며 10,000원을 돌파하더군요. M&A는 없이 말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 M&A가 파토난 페이크 같기도 해서 팔려고 하다가 수급을 보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엄청 샀더라고요. 일주일 흔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다 보니 당시 곡물가 상승으로 미국의 대형 펀드 등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모자익과 포텟이라는 비료주들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었던 겁니다. 모자익의 그래프입니다. 2007년 초부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까지 거의 12달러 내외이던 주가가 120달러를 넘기며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와, 엄청나게 올랐죠? 저도 이때 처음으로 미국의 관련 산업 주식과 시카고 상품 시장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곡물가와 모자익의 주가 흐름을 보니 주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판단이 들어 10,000원 초반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평단가는 9,000원 정도 됐고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며 기다렸죠.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 20,000원을 넘었고 당시 주식시장 고평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20,000원 정도에 50%가량을 매도했습니다. 50% 매도 후 남은 물량은 언제 매도할까 아이디어를 생각하던 중 갑자기 중국의 세계 3위 복합비료 공장에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20,000원 내외에서 주춤하던 남해화학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6개월쯤 기다려 남은 물량 50%를 28,000원 정도에 모두 정리하고 엑시트했습니다. 1년쯤 투자해서 3배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왔고 그 당시 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는 듯 했으나 남해화학 엑시트 후 야심차게 다음 투자를 했는데 투자 후 바로 금융위기를 맞아 수익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남해화학은 2008년 질산비료의 해외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액이 엄청 늘었고 그 결과 몇십억에 머물던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는 기염을 토했죠. 남해화학이 좋은 실적이 난 것은 곡물가 상승으로 많은 신규 경작지를 만들며 수요도 늘고 비료값도 올라서 일어난 것인데 2008년 말 금융위기가 오며 원자재 값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008년의 실적이 다시 나오려면 곡물가의 폭등이 있지 않으면 힘든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당시 언론과 증권사에서는 금융위기 사태에도 살아남은 회사라고 남해화학을 엄청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2008년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 후 지금까지 12년간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 정말 고통스러운 투자였을 겁니다. 이 사례는 곡물가 상승이 비료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미국 대표 업종 상승을 같이 검토하며 투자하여 좋은 결과를 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상승에 따라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고 해외 대표주들의 동향까지 살피신다면 향후에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운호님 BDI 지수 등을 살피고 해운주를 매수해도 좋은데 대다수 해운회사는 장기용선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각 회사의 계약 일정 등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장 증설과 관련된 회사의 매수입니다. 공시에 공장 증설에 관한 내용은 심심찮게 나옵니다. 물론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부채가 늘기도 하고 유상증자를 하기도 하고 공장을 지은 다음에는 여러 해에 걸쳐 기계 설비의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대기업 하청회사의 경우 잉여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어가 생길 틈이 없이 계속 공장 증설하는 경우는 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증설은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서응이라는 기업의 매수였습니다. 서응은 알약의 캅셀을 만드는 제약 건강식품 성장의 틈새 시장에서 돋보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3위 캅셀 회사였는데 2010년부터 부채를 대폭 늘이며 공장을 1,000억을 넘겨 추가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비가 완성되면 세계 2위로 발돋움한다 하더군요. 알약의 캅셀은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는 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 이렇게 1,000억씩 들여서 몇 원 뛰게 하는 캅셀 시장에 들어오기도 부담되는 진짜 애매한 틈새 시장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 중순 7,000원 정도부터 투자를 했고 주가가 파란불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투자를 하여 1년 넘게 분할 매수를 하였습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저가에 매수한 저는 힘들지 않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회사가 상장하며 건강식품주 붐을 일으켰고 서응은 내추럴 엔도텍의 지분도 있고 실적도 늘어 그 바람을 타고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3만 원 훌쩍 넘었고 저는 3만 5천 원쯤에 매도하여 3년 투자에 3배 수익률을 거두며 성공적으로 서응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도 후 서응은 계속 올라 6만 원을 넘겼고 그 후 내추럴 엔도텍 약효 논란이 불거지며 두 회사의 주가는 같이 추락했습니다. 서응은 한 5년간 주가가 하락을 해 2만 원대를 맴돌다 최근 1년간 다시 올라 6만 원을 터치하며 좋은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공장 증설을 보고 투자한 또 하나의 경우는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ST팜도 있었습니다. 2017년 올리고 공장 증설 공시가 나며 증설을 시작하였고 2018년 여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2018년 봄 이렇게 거래량도 들어오고 주가도 좀 떨어져서 기회라 생각하고 32,000원쯤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장 증설의 효과로 오르는 듯 싶더니 주가가 그 이후로 1년간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ST팜의 주요 매출처인 길리어드의 C형 간염이 완치율이 높아 환자 자체가 없어지며 매출이 반토막 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약효가 너무 좋아 시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여파로 공장 증설은 완료했으나 기존 사업의 이익이 급감하고 적자 전환하며 주가는 반토막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 반토막 난 주가를 보며 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ST팜은 오랜 기간 여러 제약사의 원재료를 공급해온 회사입니다. C형 간염이 완치된 것은 길리어드의 기술이지만 하청인 ST팜도 원하는 스펙의 원재료를 잘 만들어 공급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ST팜은 재무구조도 매우 우량합니다. 그래서 저는 ST팜은 결국 고객사가 선택할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2019년 하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ST팜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1만원대까지 계속 매수해서 평단가를 2만원 정도까지 낮추었죠. 2019년 바닥 확인 후 신규 수주 기대감에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이번 코로나 사태 초입에 한 3만 5천 원 정도의 전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6만 5천 원이 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20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팔기만 하면 2배가 더 가네요.
역시 주식 매도는 어렵습니다. 좀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쉬운 실수에 좌절하실 거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이번 경우는 코로나 폭락 때 길리어드 공급사라는 이유로 ST팜이 잘 버텼고 저는 갈아탈 다른 주식이 있어 매도했지요. 이 자금을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지금 돌아봐도 결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공장 증설은 진짜 주식시장에서 많이 뜨는 공시입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 내용을 잘 검토하시면 분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유상감자입니다. 10년 전쯤 진로발효의 오너가 사망하며 유족들에게 지분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 재현을 위해 유상감자를 단행하였습니다. 부실회사가 주로 하는 무상감자는 자기 자본의 변동은 없고 자본금만 줄어드는 과정인데 유상감자는 내 보유 주식 수량의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강제로 사주는 꼴로 회사의 자본이 유출되죠. 진로발효는 당시 43% 정도의 유상감자를 했습니다. 유상감자에 대해 곱씹어 보면 회사 사업의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 즉 내년의 수익성은 변함없는데 주식수만 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EPS가 올라가고 주당 배당금 DPS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12,000원 정도의 유상감자를 했는데 거의 1년간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상승을 시작해 5만원 넘어까지 상승했습니다. 저는 사실 진로발효를 못 샀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예전부터 보던 회사고 이런 공시를 분석할 능력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오늘 설명드린 서웅이나 아틀라스 BX 등 더 성장할 것 같은 주식을 사느라 못 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1만원 초반에 진로발효를 보유했으면 배당도 받으며 주가가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장 수익이 좋았을 겁니다. 저는 당시 판단을 잘못했지만 이렇듯 수익성이 꾸준한 내수 배당주도 큰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세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기회가 오면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매수 신호보다 더 좋은 매수 신호는 좋은 회사가 시장의 변동성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죠. 여러분,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매수하기 전까지 15년을 기다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코카콜라를 고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5년을 기다린 것이 소름 끼치는 거죠. 제가 얼마 전 2004, 5년도에 정리해 놓은 매수 목록 회사들을 우연히 보니 지금 봐도 괜찮더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좋은 회사 고르는 거는 누구나 탐욕을 버리고 찬찬히 검토해 보면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를 회사를 잘 찾는다고 성공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를 얼마나 싸게 매수하고 또 얼마나 적절하게 보유하고 언제 엑시트 하느냐가 실제로 돈을 버는 데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의 저희 예를 보셔서 알겠지만 남해화학 빼고 서흥 ST팜은 제가 팔고 2배가 더 올랐고 뻔한 유상감자를 보면서도 12,000원에 매수한 진로발효는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제가 조금만 더 잘 팔았다면 제 수익률은 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매수 실제 사례의 결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는 회사가 주가가 오를 트리거가 생겼다면 매수하면 된다. 하지만 제일 좋은 매수는 좋은 회사가 쌀 때 매수하는 거다라고요. 다음에는 매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더 잘할 거라는 후회도 많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은 거는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못했으면 좀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됩니다. 저는 진짜로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